다음으로 증산작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의 이동 경로입니다. 물의 이동 경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잎의 한 단면인데 잎의 한 단면 중에 지금 잎맥을 보겠습니다. 잎맥. 이 잎맥의 위쪽에는 물관이고 아래쪽은 체관이다.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 물이요. 수증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증산작용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체 내 물의 상승 요인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잎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줄기죠. 잎에서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아래쪽 줄기에서요, 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증산작용이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배출이 되어야만, 증산작용에서 물이 배출해야만 잎맥에 다시 물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줄기로 다시 물이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만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가야만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식물체의 체온 조절인데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이라고 하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 식물체에 있는 열까지 뺏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체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식물체의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기양물을 농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그럴 때에만 식물체의 물이 외부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식물체에 안에 무기양분, 이 양분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무기양물이 높아지게 될 때 뿌리를 통해서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투 현상이 뭐냐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만약에 증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식물체 내에 있는 무기양분이 농도가 낮아져서 제대로 물을 흡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양분을 농축시켜서 무기양분의 농도를 높여야만이 뿌리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산작용이 이 무기양분 농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기양분이란 질소, 인, 칼륨도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무기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증산작용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 물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식물의 체온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 있었죠? 무기양분 농축이 있었죠. 이것까지 더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기공이거든요. 기공은 공변세포가 닫히고 열고 이런 것에 따라서 기공이 열고 닫히고 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공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공변세포가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물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변세포가 열리고 닫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광합성이거든요. 이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게 됐을 때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물이 들어오게 되면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돼요. 반면에 이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공변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공변세포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공변세포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합성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낮에 일어나죠. 왜? 광합성은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낮에 활발하게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공은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산작용은 밤보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산작용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작용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햇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4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어느 때 어떻게 작용했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햇빛. 햇빛은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온도는 높을 때, 그 다음에 외부의 습도는 낮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가지 일일이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그래서 다른 것에 비유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빨래가 마르는 조건입니다. 빨래는요, 언제 잘 말라요? 햇빛이 뜨거울 때 잘 마르죠. 그리고요, 온도가 높을 때 잘 마릅니다. 그리고요, 바람이 잘 불 때 잘 마릅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잘 마릅니다. 그렇죠? 이 증산작용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연관시켜서 외우면 굉장히 쉽겠죠. 자, 과제입니다. 과제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은요, 교과서 168쪽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는 교과서 173쪽입니다. 이 2가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1회고사 시험범위거든요. 여러분들 과학비 잘 공부해서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알겠죠? 사랑해요.